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모레 한국에 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방남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다 왔고 이제 고위급 대표단만 남았다 했는데 오늘 아주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김여정이 옵니다. 주제 여보시죠. 북한은 오늘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이 우리 쪽 땅을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과거에 1972년도에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대표인 그 김영주, 김일성의 동생이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박성철 부주석으로 보내는 바람에 무산됐죠. 그 이후로 김여정이 현재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직접 오는 것 이외에는 가장 강수를 둔 겁니다. 이렇게 강수를 둔 것은 북한이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의해서 현재 수출길이 다 막히고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현 상태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자꾸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미국에 의해서 군사적 공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김여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포석을 좀 굵직하게 짚어주셨는데 김여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여정, 일단 직함이요. 우리 통일부에서는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또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게 정확합니까? 네,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은 이미 이제 4년 전에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고 또 2016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또 1년 후인 지난해에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북한 권력에서 볼 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적도 없고 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번에 이제 지난번 10월 7일 날 지난해 이제 당 7기 2차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최용해 동지를 당 부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면서 그게 조직 지도부장이 됐고 그 밑에 이제 있던 일부 부장 조현준이 당 검열위원장이라는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저는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고 조현준이 있던 그 자리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올라왔고 조현준이 바로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거의 청와대 수석에 가까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실질적 2인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직책상 이 권력 구조상으로는 북한에서 이제 김영남이 2위로 돼 있죠. 총리가 3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또 정치국 상무위원 5인에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김여정이 김정일과 같이 나란히 레드카펫 를 밟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일과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뿐이다. 이렇게 볼 때는 2인자라고 해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31살이죠. 지금 굉장히 빠르게 권력 중심부에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초등학교 시절을 스위스에서 함께 보냈죠. 굉장히 사이가 각별하다고요. 네, 북한에서는 그 아들 형제 사이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계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자기 친형인 김정철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복 형제 김정남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여정하고는 이 후계자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숙청될 우려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김여정과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 관계는 김정일하고 김경희 관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한테는 그 죽은 그 남동생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동복 형제는 김경희가 하나밖에 없었고, 예. 근데 김정은한테는 동복 형제가 둘이죠. 형 김정철하고 여동생 김여정인데, 형은 만약에 자기가 중용하게 되면은 자기 자리를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절대 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용할 수 있는 거는 김여정인데, 현재 예. 김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거에 장성택하고 김경희 역할을 합친 정도로 상당히 현재 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김정은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한 우군을 보낸 것이었는데, 이 고위급 대표단, 북한이 이번 평창에 과연 고위급 대표단으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김영남 위원장과 더불어서 명단이 공개됐죠. 공식 발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고위급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 및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체류 기간 동안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예, 과연 누가 포함될 것인가? 최룡해냐, 뭐 김여정이냐, 여러 이름들이 거론됐지만 이렇게 보신 것처럼 3명이 정리가 됐는데, 이 중에서 2명이 지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여정도 미국의 독자 제재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휘 위원장도 또 유엔 제재와 더불어서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대북 제재가 좀 느슨해지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북한이 이제 그런 것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죠. 아까 뭐 어떤 왕족의 가족들이 참여한다. 아까 뭐 수반급이라든지 최고 정상급 또 유엔 사무총장 이런 거 외에 이제 그 왕족의 가족들, 패밀리가 참석하고 뭐 이방카도 그런 차원에서 옵니다만은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김여정을 파견한 게 아닌가, 통일부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번에 뭐 만경봉호가 왔다든지 그게 또 기름을 넣어주는 문제라든지 유엔의 제재와 관련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최희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유엔의 더블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뭐 그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미국이나 유엔으로서는 좀 난처한 측면이 있죠. 물론 뭐 유엔의 제재라는 것은, 유엔의 결의나 제재라는 것이 어떤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호소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냥 그런 상징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도 돌파한다,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그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이 국제사회에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물론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금융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거든요. 바로 작년 1월달에 김여정은 이제 바로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미국이 바로 제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탈북자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 원벼의 그 아버지인 원벼 씨를 그 대동을 해서 한국에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 상당히 그 인권 문제를 앞으로 와서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인권 문제 제재를 받은 바로 김여정이 한국에 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문제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좀 크게 보고 배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여정이 오는 게 남북 대화 기류에 또 북미 대화 기류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북 그 대화에서는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아마도 김영남이가 와서는, 김영남 그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평생을 그 외교 문제만 담당했지 다른 부분은 담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우리 언론을 모니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연구를 하고, 김여정을 보내서 김정은의 친의가 전달돼야 김영남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말에 힘이 실릴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김여정을 이제 보냈는데, 예. 보내가지고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구두 메시지. 예, 친서라든지? 친서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예. 더 좋겠지만은 나중에 그게 김정은 입장에서 상당히 정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신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예. 그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로 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로 할 경우는 아마도 김영남이 전달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그걸 백업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힘을 해석하는. 실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만난다면 간접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상회담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그 1월 초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예.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 상태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에는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여정이든 김영남이든 북한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아마 정상회담 얘기는 하기 되게 힘들 거로 생각이 되고 예. 아마도 북한에서 가져오는 메시지도 남북한 간의 그 전면적 교류 협력 문제,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 문제,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와가지고 핵 문제 얘기는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를 폐막식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여정은 이제 모레 왔다가 2박 3일 일정을 보내고 가기 때문에 사실 이방카와는 만날 수는 없거든요.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어쨌건 그렇다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뭐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배석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있겠죠? 네, 펜스 부통령은 이제 뭔가 자꾸 북한과는 이제 동선도 섞지 말아달라 이렇게 우리 측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찬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때 김여정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뭔가 미국과 그래도 접촉을 해서 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접촉할 가능성은 높고 또 이번 개막식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폐막식에서라도 북한에 그때까지 이제 고위급이 머물지 안 머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김영남이나 물론 김여정은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예. 또 다른 인사가 장웅 IOC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접근해서 그런 문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극구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북한이 다가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뭐 모습은 우리가 이제 예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오늘 노동신문을 보더라도 지금 그 한미합동 훈련이 좀 완전히 연장되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지원을 연장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북한이 화답을 했고 근데 북한의 목적은 지금 김여정이나 김영남을 보내는 거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아예 예. 이번 기회에 한미합동훈련을 좀 완전히 지연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마 공세를 취할 것 같은데 뭐 축소든 예. 지연이든 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미국 쪽이나 우리 쪽에서는 뭐 핵무기 완전 포기라기보다는 뭐 핵 동결 쪽으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아마 그 한미합동 훈련을 그렇게 장기간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예, 또 김 위원장이 여동생까지 보낸 데 대해서 이방카도 온다는 점, 이 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방카가 오는 것은 벌써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초에 그 전화 내용 속에 보면 있습니다. 가족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방카가 안 되겠나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펜스 부통령을 보내고 이방카를 보내는 것은 현재 평창 올림픽을 북한이 체제 선전장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뭐랄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현재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 자체가 북미 대화로 연결됐으면 하고 우리가 그걸 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펜스 부통령이나 이방카 입장은 전부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서는 뭐 북한 체제의 그 본질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전적이고 법을 어기고 무법자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이런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올림픽 바로 조금만 있으면 또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안을 발표하겠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에는 올림픽을 계기로 미북한 간의 접촉 그걸는 좀 더 힘들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어떤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국내 언론의 이목을 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 들어왔는데요. 평창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활기 있고 박력 있는 응원을 보여주겠다면서 북한 응원단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우리 놀래부터 그렇게 잘합니다. 어떤 응원 좀 보여주실 거예요? 활기 있고 강력 있는 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응원하는 모습 기대하는 국민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경기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습니다. 좌우지간 전에 없던 응원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도 전했는데 뭐 어떤 응원을 보여줄까요? 글쎄 뭐 2002년이나 2003년에는 뭐 짝짝 이렇게 짝짝짝짝 친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뭔가 예. 이번에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래울 걸 뭔가 좀 준비는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응원단을 보니까 뭐 미녀 응원단 그래서 너무 또 미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는데 그러면 예. 뭐 어떤 사람은 그럼 밉지 않은 응원단 이렇게 부르면 되느냐? 남성 응원단도 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여성들이 이렇게 한류 문화에 다 열광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헤어스타일, 한국 사람들의 뭐 이 성형, 화장 이런 걸 배운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근데 응원단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정말 복장만 벗겨서 한국 옷을 입혀놓으면 한국 여성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예. 아주 한국의 세련된 여성들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2002년 처음 볼 때는 그 청순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상징이었는데 이제 좀 우리 한국 여성들을 많이 닮아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따라오고 닮아오니까 뭐 반가운 일인데 이제 지적하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어떤 작품들은 아닌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이제 오픈이 돼봐야 알지 예. 뭐 현재로서는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응원단 얼굴을 보면은 대부분 앳된 20대 여성이에요. 뭔가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선발 기준이 있죠. 일단은 키가 165 이상 돼야 된다 그러고, 근데 만약에 165가 안 되면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에도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층 당 뭐 조직 지도부의 뭐 부부장 이상급들 이 자식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돼서 한국에 왔다가 와가지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잘못 전달해서 자기 아버지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 체제에 바로 문제가 되니까 예. 아주 높은 직급의 자식은 없고 그 중간 간부들 자식들이 주로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이제 성분을 뭐 주로 보고 이렇게 해서 뽑고 그러는데 아마도 한 군데서 뽑은 게 아니고 인민보안성에 예술선전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 좀 뽑고 그다음에 금성학원 이런 데서도 좀 뽑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뽑았는데 보니까 2002년도나 2003년보다 항상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아마도 조금 더 미모에 신경을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감도 넘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응원단이 사실 뭐 북한과 남한이 함께하는 그런 경기에 또 응원도 하겠지만 이번 남북 북한의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에서의 응원단의 기능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뭐 어떤 율동이나 목소리나 박수로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또 한국에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뭐 같이 응원하자 해서 아마 분위기를 흥을 돋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인민보안성 취조악단 위주로 하고 거기 이제 음악대학 뭐 금성학원 비녀들이 이게 다 그 집합된 그런 응원단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빙상장에서 무슨 그 종합된 그 착착착착 단체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브라스 밴드처럼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어쨌든 저 사람들은 단순한 흥을 돋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 평창 올림픽을 빛내주는 하나의 북한의 그 사절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 것입니다. 네, 또 응원단 우리 측의 입단 취재 열기에 방남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 같이 힘 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응원 준비 많이 해오신 거예요? 응원 준비가 늘 우리 체육 경기 할 때마다 늘 하고 있는 응원입니다. 관현악 위주인가요? 연주 많이 하세요? 취조학도 왔죠. 남쪽에 계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경기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음번에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쪽 선수단만 응원하게 되시나요? 아닙니다. 유팀 다 응원합니다. 이번 응원에 어떤 악기들을 좀 활용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금관 악기들이 많이 오고 네. 치즈악을 기본으로 한 악기들이 많이 옵니다. 응원장에서 악기 연주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건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 응원단이 응원뿐만 아니라 거리 공연까지 하면서 인기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이번에는 아마 거리 공연은 좀 힘들지 않겠나. 워낙 날씨가 춥고 그래서 주로 실내 경기를 해야 쪽에서 실내에서 공연을 해야 응원을 해야 이렇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실내 쪽으로 위주로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이게 응원단이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5만 원의 개구리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북한 그 간부들이 북돋아주면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북한 응원단, 뭐 이 날씨도 있고, 그리고 또 보수단체가 그 만경봉호가 들어올 때 보면은 사실 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 여론들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멋진 응원전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또 고집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또 어려운 어떤 이질적인 모습들을 과거 응원단에서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 응원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북한 응원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당시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 저 사진이 담긴 것을 보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었다. 이것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 여성 응원 단원들이 저렇게 플래카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점이었거든요. 저 부분에서 많은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질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 응원단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측면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다소 예외적인,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응원단이 저런 반응을 보이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 비가 안 오는 날은 그냥 지나다니다가 비 오는 날 하필 그 자기네 김정일 위원장이 젖는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대는데, 사실 북한 내에서도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 비 오면 다 비 맞추고 가서 뭐 텐트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저 사람들 중에는 노동당원들이 있고 또 핵심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발끈하면은 다 따라서 해야지, 거기서 뭐 그러지 말자든지 말리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현성월 단장이 베이징에서 철수하자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리자, 그만두자, 그냥 참고 공연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최희도 거기 갔다 와서 혁명화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의 어떤 그 전체주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올림픽 전 기간에도 뭔가 뭐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라고 보지만은,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인사들이 가서 이렇게 뭔가 그 김정일의 그 초상화도 찍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예상을 하고 대비를 잘하고 격리와 공간을 잘 형성해야지 자칫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벌써 2번 사건이 벌어졌죠. 현성월 단장이 처음 왔을 때 내려오자마자 서울역 앞에서 그때 막 그 인공기라든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게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예술단이 만경봉 95 타고 왔을 때 그때도 바로 보수단체에서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물론 노동신문 가지고는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북한 현재 와 있는 예술단이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번은 북한이 굉장히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자기네 이런 그 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 공연 이런 거를 갖다가 파탄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급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때는 당시 여고생이던 리설주가 박람회에서 굉장한 화제를 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제2의 리설주가 혹시 나올지, 이 점도 관심이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 시대 미인하고 김정일 시대 미인,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미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른가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옛날에 김일성 시대에는 아주 얼굴이 둥그래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미인, 항아리가 생기면 이게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로 바뀌면서 약간 그래도 서구적인 인상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와서는 완전히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북한에서도 미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옛날에 2002년도, 2003년도에 내려왔던 그 미모 기준하고 이번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인의 기준이 좀 바뀐 거 아니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내일 북한에서는 열병식이 치러집니다. 한국에서는 강릉에서 현송월 단장을 중심으로 한 또 예술단 공연도 펼쳐지는데 일단 이목은 열병식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에요. 열병식에서 또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렇죠. 아마 김정은이 내일 그 열병식 광장에서 연설을 할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북한이 이번에 외신들에게 공개하려고 했다. 그걸 다 스탑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좀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무기들을 내적으로만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덜 자극해서 결국 평창 올림픽이 좀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다행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이 후회라도 공개 안 될 수가 없고 그 뭐 거대한 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가 그렇게 뭐 선수권처럼 덮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 무엇을 계산하고 외신에게 공개하는 걸 보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적하신 김정은의 연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설이 우리 군은 이제 정규군 70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한 뭐 최강군이 됐다든지 이제 우리는 군사 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으로 나가겠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평창 올림픽에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바람입니다. 외신 취재를 불허하더라도 38로스 같은 북한 전문 매체에서는 위성을 통해서 또 보지 않습니까? 어떤 무기들이 지나가는지 다 볼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열병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병식을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당긴 이유가 미국을 협박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열병식에서 분명히 미국을 위협할 만한 무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무리 외신 기자들을 취재를 불허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위성이라든가 38로스도 상당히 우리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게 작게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해상도가 좋은 엄청나게 좋은 위성으로 찍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노골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북한이 원래 소위의 목적을 그냥 그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외신 기자들을 왜 취재를 불허했느냐는 부분은요. 무기 부분도 있겠지만은 유엔 제재 품목들이 많이 현재 이렇게 북한에 유입됩니다.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에어쇼를 하거든요 이번에요. 수호이 25하고 그다음에 AN2개 가지고 이제 항공쇼를 합니다. 그럼 그 항공유가 어디서 났냐는 부분 그건 다 밀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ICBM을 실은 트럭들도 그것도 대부분 다 밀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밀수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는 걸 추적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북한이 꺼려해서 이제 이번에 외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 쪽 입장은 국제사회에 도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내일 열병식이 있는 만큼 예술단 공연에 돌발적인 체제 선전이 들어가진 않을까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우리 언론을 모니터를 했을 겁니다. 괜히 체제 선전했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안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꾸로 의표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미국의 만화 영화 주제가 라이언 킹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참여한 드보로작의 신세계 같은 것도 하고 K-팝을 연주할 가능성도 K-팝도 있을까요? 하고 아마 깜짝 놀라게 우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자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임팩트를 줘가지고 북한 체제도 상당히 개명되고 자유롭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정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난 미국 펜스 부통령은 바로 그런 북한 체제 선전이 올림픽을 하이잭, 강탈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을 지금 두 번째 썼거든요.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펜스 부통령은 경제 제재,
굉장한 제재를 또 예고했단 말이죠. 이런 미국의 포석 속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뭐 펜스의 행동이나 이것은 상당히 또 일본에 가서 이제 뭔가 협력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고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의 이렇게 최고위층이 또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여정까지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과 만나고, 아마 청와대 접견 시에 제가 볼 때는 김영남과는 단독이 없겠지만 적어도 김여정과 우리 대통령과의 단독 약간의 그 밀담 정도는 오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뭐 예. 정상회담 문제니 또 한미합동훈련 문제니 이제 뭔가 북한에서 지금 평화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결국 이 평창이 끝나고 나서 3, 4월에 다시 원대 복귀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은 뭐 같지만 우리와 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현상 유지를 계속 끌고 가냐 이런 문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데 대해서 이번에 잘 조율을 해야만 우리 정부가 이런 평화 로드맵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강력한 신규 경제 제재를 발표한다는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 수위도 관심이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BDA라고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은행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달러 거래를 할 경우는 북한과 거래를 중지해 버렸습니다. 예. 아마도 이번에 미국이 엄청난 경제를 한다면 바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북한과 거래를 하면은 그 은행은 미국과 거래 못 한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현재 중국 은행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은행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무역을 할 것이냐, 미국과 무역을 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런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까닭은 뭘까요? 일단은 미국의 목적은 강력한 제재를 해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다 소진되면은 나중에 정말로 전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의 또 협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